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죠? 이제 겨울 같아요. 그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그 공개 수업을 했었고, 오늘 이제 첫 진도 들어갑니다. 요 교재 다 받으셨나요? 예, 기본서. 기본서. 다 받으셨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공개 특강을 했고요. 요 공개 강의에서 이제 시험제도 이렇게 보셨고, 기본 용어, 중개 이런 의미들, 시험에 관한 전략 이런 것을 이제 보셨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1주부터 6주에 걸쳐 가지고 기초 과정이죠.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6주 과정이고, 보통은 이제 8주 하죠. 그죠? 두 달에 한 과정이니까, 보통은 이제 8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 2월 달, 3, 4월 달 계속 이제, 기본 과정, 중급 과정,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요 기초 과정은 1주부터 6주까지 6주 과정이 됩니다. 6주 과정. 6주 과정에서 기본 틀을 잡을 겁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체 틀을 그렇게 정확하게 잡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기본 과정에서는 플러스 알파고, 중급 과정에서 또 플러스 뭐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추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한 60점 정도, 여기서 70점, 80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 학습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초 과정은 이제 기본서 요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요. 우리 3, 4월 달쯤 되면 이제 요약집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요 기본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요 기본서가 잘 되시면 나중에 요약 과정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요. 또 우리 3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있죠. 그죠? 3월 달 모의고사에서 또 전국 1등도 한번 해보시고, 전국 1등 대신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하시면 시험 떨어지는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보시던가.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1등 하시면 뭐 이 탄력 받아서 그냥 10월 달까지 그냥 한 방에 쭉 가실 거고, 그죠? 요거 시험 잘 보시려면 요거 잘 하시고, 요거 잘 하시려면 요거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1주차인데요. 오늘 이제 기본서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하실 내용은 요 받으신 프린트들, 요 프린트 보시면 일단은 큰 종이에요. 큰 종이에 기본 체계가 나오죠. 기본 전체 체계도, 공인중개사 법령 체계도, 요 체계를 일단은 먼저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뒤에 중개실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인데, 여기에서요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요거 체계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서를 통해서 기본 내용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자칠판이 있어요. 전자칠판, 그죠? 전자칠판. 우리 강남 학원이 좋은 것이 이제 이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제가 띄운 겁니다. 기본서 이렇게 띄웠으니까, 요 판서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요. 여기서 이해하시고 기본서 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수업할 때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서 셋째 줄 옆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같이 이제 이거는 전자칠판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제 같이 동그라미 치고 이제 등록한 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보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지문 문제가 있어요. 프린트에 이제 전체 강의 계획서가 있고, 강의 계획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뒷장 가시면 이제 OX 문제가 있거든요. OX 지문, 요것은 이제 복습용입니다. 복습용이니까 수업 끝날 때 같이 이제 쭉 훑어서 같이 복습 삼아서 볼 거고, 뒤에 정답은 붙어져 있는데 정답 믿지 마시고 한번 이제 정답 믿지 마시고 직접 한번 쉬는 시간 짬짬이 풀어보시고 끝날 때 같이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2주차죠.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내용을 이제 복습 지문의 형태로 수업 시작하기 아마 10분 전쯤에 이제 프린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복습 지문을 이제 풀어보시고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6주에 걸쳐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예. 어제 수업을 했죠. 어제 하시고 오늘이 화요일이다, 그죠? 어제는 몇 시까지 하셨어요? 1시 40분요? 그래요. 어제 무슨 과목? 공법이요? 예, 뚱땡이? 예. 공법이 1시 40분이면 중개법은 1시 41분까지, 한 41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뭐 1시 반에서 2시 사이인데, 예, 그냥 마음 편하게 2시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고, 아니면 저 첫날이니까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냥 1시 뭐 40분, 50분 그 사이에,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체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프린트, 자,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체계도인데요. 자, 이 과목이 이제 2차 과목이고,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되는 2차의 전략 과목이고요. 요 과목은 크게 아시다시피 세 파트로 구성되죠.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거기에 관련된 법과 명령. 제3편이 뭐죠? 제3편. 그렇습니다. 중개실무입니다. 그렇죠? 제3편은 중개실무.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이고 그래서 법과 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요. 요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하위 규범으로서 대통령 명령이 있죠. 대통령이 중개 업무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해서 대통령 명령이 시행령의 형태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 밑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 중앙정부의 각 부서의 장관이 부령을 통해서 우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령을 통해서 중개업무 수행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국토교통부령인데 이것이 시행 규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 국토부 장관이 또 이렇게 하라는 국토부령,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다? 법과 령이다, 법령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는 법과 명령,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세요 하는 법과 명령, 법령. 자, 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법률이 1조부터 51조까지 있고요. 대통령이 1조부터 38조까지 있고, 시행규칙 국토부령이 1조부터 29조, 28조까지 있습니다. 29조는 조문은 나오는데 29조 조문에다가 뭐가 나와 있냐면 삭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하는 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29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그냥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있는 거다 할 수도 있고 삭제되어 있으니까 없는 걸 할 수 있는데 있는 걸 하게 되면 51, 38, 29가 되고 삭제로만 나와 있으니까 없는 걸 하게 되면 51, 38, 28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뭐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117개나 118개 조문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법과 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40문제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 3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1, 12월 기초과정에서는 요것만 잘 잡아 놓으셔도 거의 대부분이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이 5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고요. 중개 실무 쪽이 또 5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실무는 타 과목들 아시다시피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민법도 있고 부동산 학도 있고 공법도 있고 공시세법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실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타 과목하고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민법 내용도 나오고 공법 농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등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3, 4월 달 정도 되시면 따라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내버려 두셔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미리 조급하게 이것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놔두면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는 법률,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 공법에서 농지법, 이쪽에서 분묘 기지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데 이 타과목에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3, 4월 정도 해서 5월달, 6월달 가면 자연스럽게 따라 정리가 되고 그래서 법령 위주로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법령 요거 위주로 쭉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 공인중개사 법령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혹시라도 안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요 기본 틀은 항상 잡고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공개 수업할 때 그때도 이제 기본 틀은 조금 말씀드린 거니까 요 틀은 잡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전제로 해서 처음 하시는 분을 전제로 해서 요 체계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이제 처음 하신다 했을 때 머릿속에 탁 넣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체계를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기본 체계입니다. 체계. 자, 맨 앞에 이제 1장 총칙이 나오거든요. 총칙. 총칙이란 말은 이제 총체적 규칙.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총체적 규칙이다 그 말이고요. 우리 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택된 체계죠. 성문법주의고 판택된 체계다 보니까 각 칙의 공통 부분을 빼와가지고 총칙으로 맨 앞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라도 대충 그래요, 그죠? 그래서 총칙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세 가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이 나오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제3조가 중개 대상물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총칙의 주된 내용인데 논리의 출발은 요 중개 대상물에서 출발합니다. 중개 대상물. 자, 기본 개념이 오로지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가. 화내지 마시고. 화났어요. 내용 다 아는데 왜 하지? 그래도 해야 돼. 첫날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전문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중개업자를 했는데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전문가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 복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그 말인데 법 제3조에서 토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나오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토지 건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부동산이 될 텐데 요 부동산 중개업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만이 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이 부동산 중개를 업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동산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업을. 그럼 일반인들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니까 오로지 부동산 전문가만이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업으로, 중개를 직업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전문가는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면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개설, 오픈을 해서 이것을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개설해서 등록하면 누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시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중개업은 또 어떤 말입니까?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겠죠. 중개업자님, 개공님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고 싶어요.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좀 팔아주세요.
복비 수수료 드릴 테니까 전문가님께서 안전하게 매매 거래가 되도록 좀 중개를 해주세요. 그 중개를 통해서 제가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청약과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승낙이 일치가 되어서 여기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 그래서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겠죠. 중개계약을 체결을 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의뢰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를 받아서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개해줄 요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도 하고 물건에 대해서 확인도 할 것이고, 물건을 취득하려는, 매매 같으면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명해서 거래가 되면 설명했다는 증거로서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서 매도 매수 쌍방에 교부할 거고, 우리 개공유도 하나를 보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래가 되었으면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거고,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관할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의뢰를 받고 또 거래가 다 끝나고 나면 매매 계약서 다 쓰고 나면 뭘 받는다? 보수 받죠. 그래서 의뢰도 받고 거래가 되면 보수 받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업.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거래된 후에 보수를 받는데, 이 보수는 엄청난 보수를 받을까요?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을까요? 한도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보수,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이 중개를 뭘 한다?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그럼 의뢰 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중개업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고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해버리면 뭐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어떻게 처벌됩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벌금. 그렇죠. 그래서 3년 정도 교도소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도 볼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3년은 깁니다. 이 중개월 날에 3년 동안 있으면 입 돌아갑니다. 입 돌아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1년 정도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적법하게 등록하고 중개업하는 게 나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만 할 수 있는데, 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전문가가 되려면 등록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겠죠.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또 전문가로서 중개업에 필요한 교육도 받는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다? 교육 제도를 거쳐서 실무 교육이라는 전문 교육도 봐야 되겠죠. 전문 자격증과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사무소 건물을 얻어서 등록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등록의 결격 사유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결여된 사유에 해당되는 자, 결격 사유자 몇 명 있습니까 하면 13명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 선수가 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등등등 해서 이 13명은요 일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개공이 되시면 부동산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중개업을 쭉 합니다. 쭉 하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하게 되면 무슨 신고하시고 문 닫으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할 때는 받았던 등록증이 있죠. 등록하고 받은 그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폐업 신고하는 겁니다. 폐업 신고해버리면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아니면 일반인이 됩니다. 중개업을 계속해버려요. 그럼 이때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중간에 쉬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업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중개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텐데 인적 설비로서 직원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뭐라고 합니다? 고용인 이렇게 하는데 고용인. 자, 고용인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제2조 용어를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무엇을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이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래서 직접 계약서 쓰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위 말하는 사장님이죠. 그죠? 사장님이 계약서 쓰는 것을 뭐 한다? 보조도 해주는 자.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있죠. 자격증 없는 직원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 보조원. 자, 보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X.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현장을 안내하고 내장을 띄우고 커피를 타는, 그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조원이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못이 딱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중개 업무 수행이 된다, 안 돼. 중개 업무 보조되는 게 아니라 단순 업무를 보조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로는 보조원은 뭐만 하신다? 커피만 타신다. 녹차는 모르겠다. 커피만 타신다는 거죠. 계약서 쓰시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보조는 계약서를 중개업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을 고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된 사무소를 어떻게 이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인 사업자일 때는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 있고, 또 개공들끼리 같이 쓰는 사무소, 공동 사무소를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무소 쉬고 싶어요? 휴업 신고하시면 되고, 문 닫을래요? 그러면 폐업 신고하시면 되고, 중개에 사용할 도장이 있어, 도장, 인장도 미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장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요분은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에 막 도장을 팍 찍을 수 없으니까 미리 중개에 사용할 인장, 도장을 미리 등록한 채다 등록합니다. 우리 보조님은 인장 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조님은 커피에다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내가 탄 커피다 해서 커피에다 도장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제외하고 요 개공예하고 소공인은 인장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물적 설비로서 사무소 있어야 되고 인장도 있어야 되고 인적 설비로서 사장님 계셔야 되고 직원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인적, 물적 설비가 고치게 되면 중개업무 할 겁니다. 중개업무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중개업무를 해야 됩니다. 중개업의 의무가 나오죠, 의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을 논하기 전에 기본 윤리상의 의무, 실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하고 비밀도 지켜주고 윤리상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 과정에서 의뢰 받을 때 어떻게 하고, 물건 설명은 어떻게 하고, 거래가 됐을 때 설명서 작성 어떻게 하고, 거래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고, 예치를 거래된 후에도 예치합시다 하고 권고할 수 있고, 다음에 절대로 이 과정에서 해서 안 되는 7번에 금지가 나옵니다. 33조에서. 예전에는 7가지였는데 올해부터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15가지 나와요. 우리 개공 쪽에 금지가 10가지, 의뢰인 쪽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가 5가지, 합이 15가지의 금지행위로 개정된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금지행위 하지 마시고, 위반해서 사고 났다면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사고 났어요. 중개사하고 돈 물어 줘야 되겠죠. 손해에 대해서
배상도 하고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험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 자, 개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보험 듭니다. 1억 이상 보험 들고 법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보험 듭니다. 2억 이상 보험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험 듭니까? 업무 개시까지.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까지. 업무 개시까지. 업무 개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의무 규정을 잘 따라서 중개업을 해야 되고 권리가 있는데 중개업의 권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보수 받을 수 있는데 무제한 받습니까?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까? 일정한 한도가 있죠. 그래서 한도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적으로 개공이 되어서 설비에 갖추어서 중개업을 할 때에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권리는 일정한 한도에 보수할 수 있다. 개별적인 개공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그 바로 뒤에는 이제 개공끼리 상호 협력 단계로 갑니다. 협력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협력합니다. 하나가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개공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동으로 공동 중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개공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요. 그 중개업을 하시는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모인 단체, 그 단체를 뭐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죠. 협회,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 변호사 협회가 있고 법무사 협회가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중개 제도를 개선시키고 품위유지 자질 향상에 관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등등등.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단계로 가고 협력 단계 뒤에는 보충하는 보칙이 나옵니다. 보칙. 예. 총칙이 있고 여러 가지 각칙들이 있고 이 각칙들을 보충해주는 또 보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칙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업무 위탁,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하나 나오고 하나가 시험에 꼭 나오는 포상금 제도, 그죠? 포상금. 뭔가를 여기에 숨은 간첩,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험제도, 등록제도,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간첩이 4명이 숨어 있는데 그 간첩을 찾아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돈 준다는 거죠. 얼마 줍니다? 건당 50만 원. 건당. 10건이면 500, 1000건이면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건당 50만 원. 그죠? 100건이면 5천만 원. 100건 신고 고발하면 5천만 원. 자, 그래서 이제 포상금 제도, 그다음에 행정 수수료, 행정청에다가 뭔가 할 때 내는 돈이 있습니다. 30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어쨌든 시험 볼 때 원서비,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수수료, 증을 재발급 받을 때 재발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6가지 경우에 돈 내는 경우도 있고 자, 보칙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다 있습니다. 이제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 법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처벌. 벌칙으로 처벌하는데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자,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자격증 받은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양도대 빌려줘버렸어요. 자, 자격증을 양도대 빌려줬습니다. 하면 자격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증을 시도의사가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취되면 몇 년 동안 일을 못합니다 하면 3년간은 일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시 보셔가지고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되는데 몇 년간 시험도 못 봐요? 3년간 시험도 못 봅니다. 자, 또요. 등록증을 만약에 양도대에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죠? 등록이 취소되죠. 그래서 자격 취소라는 것도 있고 등록 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해버렸다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록을 취소해버렸을 때도 몇 년간 일을 못할까요? 3년간 일 못합니다. 취소되면 3년간 일을 못하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 날리는 것도 있고 처벌로서 등록증 날리는 것도 있고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하다가 뭘 잘못했지요.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동네가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영업 정지에 해당되는 업무 정지가 있는데 이 업무 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더라도
요보다 한 단계 아랫동네에 있는 것이 자격정지가 있어요. 자격정의 효력을 일시 6개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고,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지정을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취소. 그래서 취소 정지 처분이 있고요. 또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 뭔가를 태만히 했다. 여기에 부과되는 돈. 사무소 이전했으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신고 안 해주죠. 게으르다. 거기에 부과되는 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물건 설명을 개공이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다 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사유에 따라서 100 이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를 때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죠? 자, 여기다 할까요? 형벌. 형벌은 뭐죠? 징역이나 벌금 얘기합니다. 징역이나 벌금. 두 가지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3년 3천. 징역이나 벌금. 요거는 누가 때립니까? 판사.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이다? 3년 3천.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었다 그러면 1년 1천. 이런 식으로 그 사유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 때리기도 합니다. 3년 3천, 1년 1천.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 정지 처분이 있고,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또 과태료도 있고, 또 아예 그냥 깜빵 보내는 것도 있고, 깜빵의 종류는 두 가지.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 그래서 어떤 사유는 어떻게 처벌되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대로 제대로 다 업무 수행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됩니다. 기본 체계, 그죠? 그래서 맨 앞에 뭘로 시작을 합니다? 이 총칙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엇으로 끝이 납니다? 벌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제1장, 총칙이 제1장의 내용이 되고, 총칙에서 목적, 용어, 중개대상,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험제도, 교육제도, 이것이 제2장에 나옵니다. 시험제도, 교육제도가 제2장인데 시험 문제가 시험제도 하나, 정책심의위원회 하나, 교육제도 하나. 그래서 세 문제 정도, 적게는 두 문제, 보통은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등록하고 결격, 등록 결격이 제3장 내용이 됩니다. 제3장의 등록 결격인데 등록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결격에서 한 문제. 그래서 3장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 사장님, 고용인, 직원, 사무소 인장, 휴폐업, 요 인적 물적 설비, 요 내용이 제4장의 내용이 되고, 개공에서 한 문제, 직원에서 한 문제, 사무소에서 두 문제 보통, 인장에서 하나, 휴폐업에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5문제, 6문제, 많으면 7문제, 8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 4장이고 5장은 각종의 의무, 계급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이렇게 해서 요것은 이제 기본 윤리는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비밀 준수는 여기에서 1년 1천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확인 설명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확인 설명서 보통 두 문제, 거래계약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예치제도 한 문제, 금지행위 여기에서 아마 두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이제는 15개의 금지행위로 늘어나가지고요.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이제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 손배 책임, 업무 보증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다 나옵니다. 5장이 의무, 다음에 6장이 뭡니까 하면 권리, 복비 받을 수 있다. 복비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또 나올 거예요. 다음에 7장이 상호 협력, 협력에서 거래 정황에서 한 문제, 협회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다음에 보칙이 8장이고요. 여기에서 포상금 한 문제, 행정수수료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9장이 각종의 벌칙입니다. 벌칙에서는 시험 다 나옵니다. 과태료에서 한 문제, 형벌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 여기에서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다 나온다. 어렵진 않은데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을 출제할 때는 말장난 치듯이 문제에 함정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함정이 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정이 많은 부분, 용어 이런 거, 목적 용어 이런 거요. 함정이 많은 부분,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거. 함정이 많은 부분에서는
말장난 치듯이 함정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화내시거나 말장난 치느냐, 화내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침을 뱉거나 욕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쉬우면 쉬울수록 시험 문제는 꽈서 나옵니다. 말장난 치듯이 말을 막 꽈요. 납득이처럼, 납득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나와, 이렇게. 문제가 내용이 조금 있는 부분들에서는요, 말장난 치지를 잘 않고 있는 그대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이렇게 나오고, 내용이 좀 수월한 부분일수록 모르면 틀리고 알아도 틀리도록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아는 것을 맞춰서 점수 받는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요 수업 시간에 단계별로 기초과정, 기본과정, 중급심화 단계별로 말장난을 이제 계속 함정을 계속 같이 복습하고 함정에 대해서 결국 같이 파악하고 연습합니다. 근데 연습할 때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쉬운 내용은 함정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제도, 토지허가제도, 외국인 특례, 그다음에 중개 질문은 타 과목을 전제로 해서 의뢰받아서 거래가 될 때까지 1년의 중개업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방에 싹 들어오죠, 그죠? 한 방이 안 들어오면 두 방이나 들어오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진도는요. 이제 첫 진도 들어가 가지고 1장하고 2장 볼 겁니다. 1장의 총칙하고 2장의 시험제도, 교육제도까지 그렇게 볼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책에도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일단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그죠? 요 기본서 이제 첫 진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